당신은 혹시 마주 앉은 사람의 신발을 내려다보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낡은 신발 한 켤레, 혹시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짝이는 깨끗한 신발, 정돈된 영혼을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패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발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용히 들려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요. 성격, 습관, 그리고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기억들까지. 눈을 떼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신발이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인천 외곽의 작은 골목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래된 구두 수선집 하나가 있습니다. 간판은 발에 있고 유리엔 먼지가 덮여 있지만 그 안에는 수백 켤레의 구두를 통해 지켜진 추억의 보고가 있습니다. 번쩍이는 가죽 구두, 뒤축이 해진 운동화, 더 이상 신을 사람조차 없을 것처럼 반짝였던 하이힐까지. 가게 주인은 70대 노인으로 은발머리에 늘 간결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검은 가죽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무자격 심리 의사라 부릅니다. 묻지 않아도 그는 구두만 보고 상대의 많은 것을 읽어내거든요. 일반인에겐 단지 발을 보호하는 도구지만 그에겐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죠. 어느 겨울 아침, 눈발이 살짝 내리던 날, 28세쯤 보이는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큰 회사 신입사원이란 그녀는 누렇게 바래고 밑창이 뜯어진 흰 운동화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신발 상태가 너무 안 좋죠? 그래도 버리기엔 아까워요? 고칠 수 있을까요?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고도 확실한 손길로 운동화를 받아들고 뒤축과 바느질을 살핀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깊고 또 세심하군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는 놀랍게 물었고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발을 오랫동안 신었지만 마모가 고르게 기울지 않게, 즉 당신은 신중하게 걸어왔어요. 더럽긴 해도 뒤꿈치를 끌지 않은 걸 보면 당신은 발걸음을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밑창이 뜯어진 건 비 오는 날 밖에 뒀던 모양인데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 고치러 왔다는 건 당신에게 이 신발이 의미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당신은 화장하거나 꾸미진 않지만 내면은 깊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하다 눈가가 붉어져서 미소 지었습니다. 신발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이라는 존재를 기록하고 이해했다고 느낀 최초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심리학에서도 신발은 사람의 많은 점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의 유명한 연구는 단지 신발만 보고도 사람의 개방성, 규율성, 외향성, 심지어 경제 수준까지 90% 정확도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한국처럼 첫인상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첫 데이트에 깔끔하게 닦은 구두를 신은 남성은 신뢰를 주고 낡았어도 깨끗한 가죽 구두를 신고 면접장에 들어선 여성은 세심한 준비성을 보여주는 거죠. 채용 담당자들이 신발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일하는 태도나 성격을 짐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제 지인은 서울에서 인사 담당자로 1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력서도 완벽하고 말도 유창한 지원자였지만 그의 신발을 보니 밑창이 닳아있고 끈은 헤어지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지만 신발은 최소한의 준비성을 보여주죠. 신발조차 신경 못 쓴 사람이 과연 업무에서도 디테일을 챙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되지 않아 그 직원은 성의 부족, 부주의 등의 평가를 받으며 퇴사했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신발 하나의 디테일이 사람에게는 실은 크고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인천 골목길의 작은 구두 수선집은 단순한 수선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삶의 조각들이 들어오는 이야기 방처럼도 보입니다. 고3 학생이 찢어진 스니커즈를 들고 와 할아버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죠?
라며 입술을 깨물던 순간, 중년 남성이 돌아가신 아내의 붉은 하이힐을 닦기 위해 가져오던 순간, 은발의 아주머니가 1974년에 신던 첫 만남의 베이지색 실크 구두를 세 번째로 수선하러 와 할아버지, 아직 이거 신어요 라고 말하던 장면까지. 그 신발엔 모두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신발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단서 삼아 그들의 말투, 자세, 웃음과 함께 보면 우리는 나도 몰랐던 상대의 이야기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당신의 신발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깨끗이 정돈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쪽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썼나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비추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루를 버티기 위한 무미건조한 수단일 뿐인가요? 당신은 스스로를 마치 신발을 골라 거리로 나가는 당신처럼 충분히 존중하고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종종 첫인상이 전부다라고 말하지만 구두 수선 어르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첫인상이란 정장이나 헤어스타일, 향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두, 당신이 신고 있는 바로 그 신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골목을 걸어가는 젊은 여성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넌 정말 조심스럽게 삶을 걸어가고 있고 인천에서 조금 벗어난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자주 찾는 남대문 시장 근처에는 이렇게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삶을 아는 사람은 새 구두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낡은 구두를 깨끗하게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은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단순히 외적인 가치에 있지 않은 것이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용산역 근처 작은 방에서 혼자 사는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기계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계는 충분히 유지했지만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놀랄 정도로 매일 그 회색 운동화를 정성껏 닦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신발은 로고마저 거의 지워질 만큼 낡았지만요. 왜 새 걸 안 사세요? 라는 질문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진 않아. 그래도 가난하다고 대충 살진 않아. 낡아도 깨끗하게 신어야지. 한국 문화에서 소박하지만 정돈된 모습, 과시하지는 않지만 무심코 지나치지도 않는 태도는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 구두는 분명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낡았음에도 매일 광을 내며 깔끔하게 유지한 구두는 오히려 더 깊은 존경을 끕니다. 그것은 주인이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보여주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놓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강릉에서 고령 노동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촬영했을 때는 이런 어르신도 만났습니다. 이름은 이순자, 전직 군 간호사였고 지금은 은퇴해 혼자 삽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데 크림색 단화가 흠집 없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면 외출하지 않습니다. 8년 넘게 신어온 그 신발의 뒤축은 닳고 굽도 상했지만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제가 왜 새 걸 안 사세요? 물었을 때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신발은 나와 함께 걸어온 세월이 많아요. 절망에 빠졌던 날에도 이걸 신고 일어섰지요. 괜찮다면 오래 신을 거예요. 오래된 것이 짐이 아니라 부주의가 짐이에요. 그 말은 며칠 동안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현대사회는 새 것을 향해 달려가며 새로운 것, 유행, 계속된 소비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정작 지켜가는 가치는 잊어버립니다. 수십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도 한 켤레도 제대로 신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행에 따라 샀다가 지금은 먼지만 쌓인 신발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광고나 패션을 업으로 삼는 친구 민재는 매일 밤 신발을 닦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구두를 닦으며 마음도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신발이 깨끗하면 마음도 정결해지는 것 같아요. 그는 낡은 컨버스화를 신고 다녔지만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그 신발이 오히려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을 자세히 알거든요. 어디가 닳았고 어디가 긁혔는지. 그 신발이 나라는 사람의 일부분 같았어요. 대구의 오래된 골목에서도 허리 굽은 어르신들이 걸을 때 신는 신발은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비닐로 감싸 보호하곤 했죠. 어떤 분은 헌칫솔로 솔깃틈을 닦기도 했고 또 어떤 할머니는 창가 앞에 신발 주머니를 걸어두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모두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품격과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제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본 고가 브랜드 신발은 종종 방구석, 먼지 뭉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햇수로 몇 년은 신지 않은 것 같아 보였죠. 고가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건 삶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갖춰도 자신이 매일 신고 걷는 것들조차 소홀하면 결국 작은 구석에서 삶은 빈틈을 보입니다. 서강대학교 심리 수업에서 교수님이 두 켤레의 신발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일 것 같나요? 하나는 낡은 가죽 구두지만 광이 반짝였고 다른 하나는 새 스니커즈지만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제 경험상 매일 신발을 깨끗이 닦는 사람은 사귐, 일, 감정에도 책임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낡았으니 버리자가 아니라 낡아도 깨끗하게라는 태도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진정한 섬세함은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박함 속에서의 깨끗함, 정돈, 일상에 대한 존중,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낡은 구두라도 깨끗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제대로 돌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어시장에서도 만났습니다. 검은 고무장화를 신고 매일 경련을 맞은 장화를 물기 묻힌 후에도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는 아저씨가 있었죠. 제가 왜 그걸 그렇게 닦으세요 하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이걸 신고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걸어요. 이 신발이 날 대신 고생하잖아.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지. 그때였죠. 인천 구두 수선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거든, 낡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깨끗함이고 더 중요한 건 그걸 신고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우리는 새 신발이 없을지라도 비싼 걸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발이 깨끗하다면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자신을 향한 존중을 통해 품격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첫걸음은 첫마디가 아니라 첫인상이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첫인상이 꼭 눈빛이나 미소, 옷차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발에서 비롯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강남의 한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하는 제 친구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면접 볼 때 지원자의 시계를 보지 않아. 대신 가장 먼저 보는 건 신발이야.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친구는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시계는 빌릴 수 있고 정장은 대여할 수 있어. 하지만 신발, 그걸 어떻게 신고 다니는지, 얼마나 관리했는지는 거짓말할 수 없어. 저도 그 말을 곱씹으며 예전에 겪었던 면접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면접 대기실에서 흰 셔츠와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를 보았지만 그의 구두는 먼지가 수북하고 굽이 한쪽으로 닳아 있었으며 끝마저 색이 바래 제멋대로 되었죠. 그 짧은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도 몇 분을 들여 구두를 닦지 않았다면
과연 그는 일은 얼마나 준비해 왔을까? 이는 그 사람을 비판하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런 작은 디테일에서도 기회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닦인 구두는 완벽함을 말하지 않지만 상대와 시간을 존중한다는 무언의 언어가 담겨 있기 마련이죠. 서울의 한 CEO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고급 옷차림을 기대하지 않아. 하지만 더러운 운동화를 신고 오면 그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란 뜻이야. 프로페셔널함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서 시작돼. 그리고 그 말은 면접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 해당됩니다. 제 친구 지은은 사진작가인데 어느 날 만난 남성과의 두 번째 만남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이 낡고 더러웠어.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발을 신고 나를 만나러 온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 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외형보다 섬세함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첫 만남에서 신발은 말보다 먼저 상대의 눈에 들어오는 인상이 되죠. 인천에 사시는 제 친척 어르신은 예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면접 보러 갈 때는 꼭 신발을 닦고 가라.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너희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성적과 추천서 모두 완벽했던 학생이 장학금 면접에 더럽고 진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들어갔다가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모두가 실망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발보다 능력이나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같이 모든 것이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되는 시대에는 몇 초 만에 인상이 정해지곤 하죠.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상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신발입니다. 이화여대에서 열린 전문 이미지 구축 워크숍에서 한 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비싼 신발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나설 때 신발을 닦는 사람이야. 이 말은 직장뿐 아니라 연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번은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는 말도 부드럽고 직업도 괜찮았지만 카페를 나서며 무심코 그의 운동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흰 운동화였지만 곳곳에 흠집이 많았고 앞코엔 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단지 구두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한국에서는 30대 이후의 데이트 문화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품 구두를 기대하진 않지만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관리된 신발은 나는 당신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말을 대신해 줍니다. 전주의 어느 떡볶이 할머니는 옛날에 남편과의 데이트를 떠올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었지만 나를 만날 땐 항상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왔지. 내가 기억하는 첫인상은 그의 말이 아니라 내 모습이 비칠 정도로 반짝이던 그 구두였어. 그리고 저는 그 말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말이나 과장된 행동 없이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정히 가꾸는 마음. 신발이 새 것이 아니더라도 정성스레 닦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조용한 고백이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면접에서도 인연이 시작되는 데이트 자리에서도 신발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발을 닦는 사람은 어쩌면 언젠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집을 나설 때 한번 발끝을 내려다보세요. 어쩌면 그 신발이 누군가와 함께 걷는 인연의 시작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예의를 중시하고 첫인상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인사하는 태도, 전화 받을 때의 목소리, 심지어 당신이 신고 있는 신발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눈여겨보곤 합니다. 그런데 단지 신발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너무 얕은 시선은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만남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 했던 제 시선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초겨울의 어느 저녁,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이었습니다. 우연히 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한 외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신발이었죠. 낡고 바랜 천 소재의 운동화, 헤어진 끈과 심하게 닳아 한쪽으로 휘어진 밑창. 제게 익숙한 비언어적 신호 해석에 따르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자기 관리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이구나. 하지만 3시간 동안 이어진 기차 여행에서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이야기, 아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식품 포장 공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신발이 없어서 이걸 신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내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이에요. 이 낡은 끈, 헤어진 부분 하나하나에 우리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더 깨끗이 닦아 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신발은 봤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발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낡은 신발을 신고 있지만 그 안엔 깊은 감정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값비싼 구두를 신는 사람이 오히려 타인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신발로 사람을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신발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관찰하되 열린 마음으로, 판단이 아닌 이해의 시선으로 사람의 모든 요소, 눈빛, 말투, 말하는 방식, 그리고 신발까지 모두가 그 사람이라는 복잡한 존재의 일부이니까요. 제 친구 혜진은 예전에 한 남자와 2년 가까이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 말끔한 외모, 반짝이는 구두,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는 늘 감정을 숨기고 상처를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혜진은 이별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난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지만 정작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반대로 제 대학 친구 민우는 언제나 헐렁한 차림에 낡은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수업에 왔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프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 고민을 밤새 들어주는 사람은 항상 그였죠. 그리고 그의 결혼식 날 신부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해요. 첫 데이트에 아무도 신지 않을 것 같은 그 낡은 신발까지 포함해서요. 그 신발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남의 발끝만 보고 그 사람을 단정 짓지 마세요. 하지만 그 신발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진짜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그런데 때로는 낡은 신발이야말로 당신을 진짜 마음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세월 속에 묻힌 소중한 영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사회심리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3사람이 방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명품 구두를 신었고, 하나는 평범한 운동화, 하나는 맨발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겠습니까? 대부분은 단정한 구두를 신은 사람을 골랐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굴 고르느냐가 아니라 3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신발은 단지 시작점일 뿐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깊은 관찰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종종 가장 낡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가장 험한 길을 걸어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발자국 속에야말로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위도 부유함도 아닌 살아온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니 면접을 가거나 소개팅을 나가거나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신발을 닦으세요.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만남에 대한 예의로서. 그리고 상대의 신발을 볼 때는 단지 겉모습에서 멈추지 말고 그 속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너무 서둘러 서로를 지나치면 인연은 스쳐 지나가고 말죠. 하지만 조금만 더 보고, 조금만 더 듣고, 마음을 조금 더 열 수 있다면 그 시작은 비록 신발일지라도 그 끝은 깊은 이해와 진심이 담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은 흔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묻지만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조금 이상하고 억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발은 말이 없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책방 골목 근처 어느 작은 길가에서 저는 낡은 신발을 꿰매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게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지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써둔 말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을 더 경험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신발은 기억의 일부이며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요. 만약 당신의 신발이 깨끗하고 단정하다면 아마 당신은 세심하고 책임감 있으며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신발을 신고 있다면 당신은 현실적이고 소박하며 조용하지만 깊은 마음을 지닌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새 신발이지만 지저분하고 흐트러져 있다면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쫓느라 바빠서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싼 신발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정성껏 아끼는 한 켤레는 꼭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신발을 대하는 태도는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이며 나아가 당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니까요. 한 한국 심리학자가 방송에서 신발은 감정이 없지만 그 사람의 감정은 신발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신발에는 반복되는 습관과 감정의 변화, 말하지 못한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우울감을 겪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저는 늘 어둡고 무거운 신발만 골라 신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밝고 가벼운 신발도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죠. 돌이켜보면 저는 제 감정을 그대로 신발에 담아 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 빨리 걷는 게 두려웠고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그 시절, 저는 의식적으로 무거운 걸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금씩 회복되어 가던 시기에 저는 문득 하얗고 가벼운 신발을 꺼내 신었습니다. 마치 내 안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신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걷습니다. 출근길에도, 데이트에도, 기쁜 날에도, 실망한 날에도, 비 오는 날이나 이별의 순간에도 신발은 조용히 옆에 있습니다. 길 위의 먼지와 흙, 그리고 당신이 선택했던 삶의 모든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문득 당신의 신발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당신이 누구였고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깨끗함을 위한 예절이 아니라 그 공간과 사람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회적 역할을 벗고 진짜 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신발은 사회와 나 사이, 일과 감정 사이, 겉모습과 본질 사이의 경계를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눈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 신발을 고르기보다는 당신이 편안하고 단단하게 걸을 수 있는 신발을 고르세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신발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때는 조용히 미소 짓고 발끝을 내려다보면 됩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이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는지, 몇 번이나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지금 그 신발이 당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수많은 신발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꼭 맞고 깨끗하며 든든한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그 한 켤레로 당신은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신발을 아끼세요.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아끼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긴 여정이고 그 여정의 끝까지 함께할 존재는 바로 그 신발이니까요. 인생은 긴 여정이고 신발은 새 것이든 낡았든 깨끗하든 닳았든 당신이 걸어온 모든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신발을 신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길을 걷고 있을까? 그리고 타인의 신발을 보게 되었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 신발 위의 상처 자국들이 바로 용감한 마음이 지나온 흔적일 수 있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신발을 마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